오늘 이 좌담회는 이 산업과 이 정부가 저기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크게 뭐 기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잘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철도 산업 안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국내 철도 산업도 시장이 변한다 이런 게 화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철도 부품 인증 획득에 따른 시장 변화, 그 시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토론에 나와주신 패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의 최민영 서기관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민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계에서 우성대학교 홍영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업계 대표로 이제 우리 유진기공의 이동균 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우진산전의 이대봉 부장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도시설공단의 이현묵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호의 유경재 이명철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TUV 라인드의 우리 김영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영우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철도 부품 인증 획득에 따른 시장 변화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표준화가 그것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철도 차량과 신호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방향과 업계가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한 2분 정도 시간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업계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산전의 이대봉입니다. 어떤 철도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화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제 시도가 된 적이 있었었고요. 예전에 3사가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해본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규격화해서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보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부품에 대해서는 좀 공용화가 돼서 이쪽과 저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표준화된 부품들이 발주처에서 아니면 제작처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가야지만 이것이 이제 실용화돼서 갈 수 있고 또한 적용돼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발주처에서 아니면 제작처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어떤 인증을 받아놓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강제조항이라든가 아니면 권고사항이라서 돼서 꼭 발주처 아니면 제작처에서 이런 것들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신호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철도규격 JRS를 근간으로 해서 한국철도규격 KRS로 시작이 됐는데 신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품에서부터 제품까지 재료나 제조, 시험, 검사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각 제품별로 표준화가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이 한 99년도에 유로화 이 사용으로 유럽 통합이 됐듯이 유럽에서 신호 체계가 이제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이 신호 시스템이 이제 유럽 표준 규격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경부 호남선이나 전라선, 경춘선 등의 이제 ERTMS, ETCS, ATP 레벨 1이 이제 현재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한국형 표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그 철도 안전법 국토부에 주관해서 했던 그 철도 안전법의 그 형식 승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미비했던 부분들의 그 철도 신호의 표준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정도 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요거에다 좀 덧붙여가지고 요즘 많이 화두로 되고 있는 안전등급, 뭐 이 중요 안전등급으로 따면 실포 인증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포 인증이라든가 TSI 상호 호환성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표준화 인증들도 이제 업계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철도 차량을 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철도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은 제품이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철도 차량의 표준은 국제 철도 연맹인 UIC 규격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도에서는. 그래서 표준화는 이 안전법에도 나와 있듯이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해서 철도 차량 및 철도 용품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정함으로써 철도 운영자 등의 또는 철도 차량을 제작, 조립, 수입하려는 자 등에 권고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산업 표준인 KS와 철도 표준인 KRS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에 3월 19일에 개정되는 이 안전법에서 차량과 부품에 대해서 기술 기준에 만족해야 하는 형식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외 철도 차량 관련해서 기술 기준은 유럽 철도 상호 운영 기술 기준인 TSI와 일본 철도 기술 기준, 미국의 AAR인 MSRP 기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일본을 예를 보면 철도 기술 기준이 원칙 위주의 규정으로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성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기준은 거의 너무 세부적으로 표준 규격까지를 포함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래서 안전과 성능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기술 기준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많은 부분을 표준 규격에 담아서 표준 규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많은 부분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그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 차량 운영 환경과 기술 기준에 따라서 또 기술력에 따라서 차차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합하도록 수시로 불합리한 점을 언제든지 발생할 때마다 이번에 안전법의 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있던데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선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기술 기준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사후에 승인을 받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시설공단의 이현묵입니다. 저희 철도 신호 분야는 표준화에 관련해서는 우선 그 국가 표준 규격인 KRS가 있고요. 또 KRS 규격이 없는 국가 표준 규격이 아닌 규격에 대해서는 또 저희 건설기관에서 제정한 그런 KRSA라는 우리 공단 규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철도공사에서는 또 KRCS라는 규격을 제정을 해서 그 거의 모든 철도 신호용품은 이제 표준화를 해서 표준 규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일반 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국산화가 100% 완료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부
뭐 국외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이제 도시철도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일례로 그 소사원시라든지 뭐 여기 서해선, 신안산선이 복합적으로 운행이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한 그 열차 제어 시스템이 이제 뭐 일부 BTL 구간에서는 CBTC를 도입을 하고 또 저희 공단이 시행하는 간선철도에는 ATP, ATS를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이제 뭐 호환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국가의 그 표준화 시스템에 이제 맞추어서 저희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 이제 우선 이제 전체적인 KRTCS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기 위한 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이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품질 인증 관련해서는 이제 철도안전법이 이제 3월 19일 이후에 발효된 이후에 저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철도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뭐 완성된 단계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변동이 되는 그런 제품들에 한해서는 잠정 규격이라는 또 규격을 도입을 해서 저희 공단 나름대로 해서 그 철도 표준 잠정 규격에서 공단 규격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토론해야 될 주제는 안전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철도 시험 인증과 관련해서 철도 차량 부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확보한다는 취지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품과 용품에 대한 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안전 기준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철도 산업이 이제 그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첫 단추가 아니겠냐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업계 대표로서 유진기공의 이동균 부장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인증, 시험 인증 관련해서 뭐 제 측에서야 당연히 좀 포괄적이고 좀 저희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렇지만은 해외 인증이라든가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꼭 또 필요한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지금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뭐 TSI라든가 UIC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차량의 기본적인 일반 차량 요구 조건을 포함해서 차량 시스템 레벨 그리고 고장 시 위험도 수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또 고속 차량이라든가 일반 차량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서 예를 들면 어느 A 제품이라 그러면은 그 A 제품이 부품이 하나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A 제품에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 A 제품은 기술이 변천이 되고 이래도 그 일반 요구사항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A 제품으로서 기술이 인증되는 그런 어떤 품목으로 이제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모성 용품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예전에 뭐 수출을 하고 이러면은 그 사용자 측의 이제 어떤 요구 조건 유지 보수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자국의 어떤 부품들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국내 제조사 입장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굳이 소모성 또 안전의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규제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기공의 그 이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철도 안전법을 3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법은 이제
12년도 12월 달에 발효가 돼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발효가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저희 철도 차량에 대한 부품이나 또 전철 전력, 통신 신호, 또 궤도 모든 부품이 현재 다 개정 철도안전법에서는 형식 승인이라든가 이런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철도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안전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요소들, 탈선이라든가 충돌, 추돌, 또 화재 이렇게 긴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안전 품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거쳐서 더 단계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부품이 더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작자들한테 그 책임과 권한을, 제작에 대한 품질 확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제작사들한테 권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작사가 스스로 품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부품에 대해서는 그 업계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증 제도는 부품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철도 산업이 자칫 규제라는 이미지로 변질된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제 또 그렇게 우려하는 것도 이제 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현재 이번에 우리 부품 관련 기업들이 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법 강화에 따른 이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철도 산업이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브레이크 부품만 해도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개발비가 15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 이 문제는 수준 물량이 자꾸 증가되고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수준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가 이제 늘어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경영난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 지원과 시장 확보 등 정책적인 대안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또 지원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는 무리는 아니다. 특히 지금 온 나라가 많이 비통에 잠겨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 국내 최대의 여객선이라고 하는데 이 탑승 인원과 또 이 우리 철도의 탑승 인원, 또 KTX 같은 경우에 이 탑승 인원을 비교했을 적에 정말 이 철도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입장입니다. 대량 인명을 수송하는 그 철도에서의 안전은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좀 하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신호 쪽에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신호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형식 승인 부분들은 저희 업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그다지 큰 무리 없이 잘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코레일이라든가 시설공사 쪽에서는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 제도를 갖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업체들이 이 품질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 철도안전법을 하면서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형식 승인을 갖다가 가름하는 그러한 이 조항을 갖다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실제적으로 형식 승인에 대한 이 시험 규정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품질 인증의 시험 규정이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주더라도 별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혜택을 좀 주셨고, 그래서 뭐 현재 업계 쪽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현재 형식 승인 쪽이 돼 있고, 또 뭐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소모성이 있는 그런 뭐 품목이나 좀 안전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형식 인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연동 장치라든가 뭐 궤도회로 장치, 선로 전환기라든가 아주 철도 안전 신호 쪽에서 중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6개 품목을 갖다가 형식 인증 품목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히려 좀 이런 형식 인증 부분을 갖다가 6개 품목 위에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안전법 관련돼 가지고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 비용 부담 같은 거는 현재 없는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거 외에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업체가 이제 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그 업체들이 요구하는 이 안전 등급들이 있습니다. 실포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뭐 아까 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한 15억 정도 든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희 뭐 이 전자연동 장치 같은 경우에 실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한 15억, 20억까지도 기간도 한 3년여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승인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국내의 이 부품업체, 제조업체들의 기술 향상과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비용들, 뭐 나중에도 한번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뭐 이 좀 자금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전법 관련돼서 신호업계는 뭐 전반적으로는 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 의사님 말고 그쪽 제조업체들은 그 인증과 관련돼서 추가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분들이 1년 반부터 입법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미 이전부터 품질 인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력을, 대응력을 가지고 뭐 신호업계들은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실정보다는 UIC라든가 이런 데 선진국에 맞는 규정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시장 구축 면에서 국내는 워낙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저희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많이 선진국을 쫓아왔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시설 장비 시장 면에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한계도 있는 거고, 그 투자 비용이 결국 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그 인재 육성의 애로사항까지도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15억 정도는 뭐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은 최근에 투자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몇십억 장비 1년에 전기세만 한 7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장비를 해가지고 전기세만 7천만 원 들어가는 장비를 구해서 국내에서 얼마나 해외에서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인증 제도라는 게 국내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실표라는 거를 하고 인증을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자꾸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새로운 국내 인증 이런 것도 말고도 저희가 아이리스라고 국제 철도 인증은 별도의 유럽에서 갖고 있는 인증 이런 부분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필요 시기에 국가 R&D를 위해서 이런 자금을 내서도 활용해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제 시대 너무 급변하고 기업이 필요할 시점에 어떤 그런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런 어려움들을 기업이 이제 나름대로 충당을 하고 기업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이제
시장 확보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업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차량이라든가 이런데 외국 사례라든가 보면은 뭐 어느 특수 부품들은 해외 수출할 때 차량 메이커가 어느 중요 부품들은 같이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갈 수 있는 어떤 시장 확보가 되는 게 중소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도 부품 쪽에는 아직도 그런 인증에 대한 기술력이라는 그런 부분, 통신에 비해서는 이제 뒤져 있는 부분이네요. 예, 많이 규제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아이리스라는 부분도 지금 유럽에서 이제 유럽 차량 메이커 뭐 알스톰이라든가 지멘스 이쪽에서 이제 공동으로 해서 하는 어떤 자기 철도 IS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철도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아시아에서도 뭐 지금 국내에서 LS 전선만 처음으로 그 인증을 받았고 다른 데는 뭐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유지 이런 부분 유지 보수 뭐 이게 한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컨설팅 하는데 유지 보수 하는데 뭐 1,000만 원씩 들어가고 3년에 한 번씩 한 1,500만 원씩 또 들어가고 이런 유지를 계속 인증을 받으면은 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계속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가장 시장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중소기업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 인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제품의 특성을 다 확인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최소한 그 산업에 쓰고 있는 호환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소 요구 조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경영 측면 또 기술 개발 어려움이라는 측면에 접근할 것은 아니고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일단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물건을 최소한 시장에 낼 때에 나도 그거에 대해 확신하고 또 고객들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100년 전부터 이런 인증제도가 발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건 그 나라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던 거랑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말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TV,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을 보시면 사실 인증 비용은 그 회사의 매출에 비하면은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톱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러한 인증 없이는 그 제품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새로운 규제다라고 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데 다행히 그 기업에 계신 이사장님이나 이부장님 두 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대 흐름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셔서 앞으로 뭐 해외 진출에 많은 그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인증이 제가 보니까 인증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증 제도를 취지를 잘 살려서 써야 되는 우리 산업에서 간혹 보면 인증을 이용하고 그저 유사 인증으로 하려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증을 받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제품이 그런 요구를 맞추면 자신 있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을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확실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요. 네. 그 국내의 문제는 인증을 아주 사소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원자력에서 보셨지만 그러한 일들로 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그 손실은 사실 인증을 통해서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발효된 우리 형식 승인제, 철도 차량 및 철도 용품의 형식 승인제를 보면 제가 같이 이제 검토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봤고요. 보면은 대부분의 그 요구 조건이 아주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기본적 요구 조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부담스럽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그 해외 규격과의 그 동일성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뭐냐면 과거에 국내 인증만 해서 우리 시장을 보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요. 어차피 해외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해외 시장 못 나가고요. 그렇죠. 또 한중 FTA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해외 업체들 국내에 들어온다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새로 발효된 형식 승인제와 철도차 용품에 대한 이 시험 승인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규격들이 국제 인증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요구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철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디딤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 사장님이 참 좋으신 말씀만 해주셨는데, 과거 구철도안전법에서 저희들이 운영한 제도가 이제 품질 인증 제도인데, 그것은 이제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가 내 제품은 내가 확신해서 내 제품을 인정받고 제공을 납품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업체들은 그간에 쭉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품질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또 운영기간에 해서 그 나타나는 효과들이, 저희들이 사고 장애 그 발생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이 부품 고장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 5년 평균 출자본 약 한 307건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57%가 철도 차량 부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제 그 다음이고, 또 이쪽 우리 품질 인증을 많이 받은 궤도라든가 전철 전력, 신호, 통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미약하게 발생되는, 이런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제품에 대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한,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런 기업들이 그런 확률이, 사고장애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안전이다. 그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품이, 우리가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품질이 확보가 되려면은 어느 수준까지, 안전이라는 건 뭐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비용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토의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걸쳐서 지금 발의를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그 품질 확보를 위해서 형식 인증을 하는데 그 수준을 단기적으로 가겠지만, 현 수준에서 업계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갑자기 안 들어가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도 정책을 하지만은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간담회를 부품업계와 간담회를 했지만은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도 같이 더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품질을 확보를 하면서 비용을 줄 수가 있겠느냐, 업계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R&D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제품을 국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이 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실퍼 인정까지 안정성이 확보되는 품질 확보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아마 더 좋은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우리 인증 관련 기술 개발, 또 기업의 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은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이라는 어떤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또 기업이 또 부담해야 될 또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국내 철도 부품 및 통신 시장은 벌써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제 가격과 인증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면서 국내 시장 진입이라는 그런 그 화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거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국내 LG U+와 손잡고 국내 시장 진입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진입을 이미 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럽의 시장에도 많이 들어올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산업들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보완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외국 업체들이 국내에 온다라고 하면은 뭐 유럽 업체를 사실 많이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알스톰이나 시멘스나 봄바라디아나 이런 이 철도 선진국 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한 많은 그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거꾸로 중국 업체까지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차량도 중국 업체가 국내 진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전체적으로 세계가 이제 개방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철도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경도 뭐 중국에 좀 진출 좀 하지라고 할 적에 아유, 난 거꾸로 중국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사실 현실로 돼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방어 논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그 이 외국 업체들은 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에 맞춘 부분의 어떤 그 규격들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CL4라든가 TSI 인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외국 업체는 뭐 선진국들은 자유자재로 들어오는데 국내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이런 뭐 이 메이저 업체뿐만이 아니라 후발 국가인 중국의 저가품까지 이제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여기에 그 국내 업체를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뭐 장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것도 뭐 용어가 그렇지만 저는 국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력도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입찰 조건에 지금 뭐 철도 안전법에 나와 있는 오늘 뭐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 승인을 득한 이 제품에 한한다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구매 시방에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중국 업체도 자국 스펙만이 아니라 한국 이 철도 안전법에 부합된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국내에서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정부 당국에서는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에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규격을 갖다가 뭐 AR 규격이 됐던 뭐 여러 가지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외국 업체들도 앞으로 한국에 가서 물건 팔아먹으려면은 지금 국토교통부의 지금 철도안전법의 형식 승인을 득해야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또 요즘 보면 상호 이제 인증에 대한 뭐 호환성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 체계가 잡히게 되면은 국내에서 지금 형식 승인 받은 걸 가지고 뭐 우리가 중국을 가든 대만을 가든 이제 수출을 할 적에 그 나라의 어떤 규격과 서로 상호 비교 인증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인증받은 이 형식 승인을 가지고 그 외국에 같이 3국에 가서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업체들 모두가 지금 투자하는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좀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뭐 크게 비전을 많이 바라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 이 형식 승인 부분을 갖다가 외국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업체에서는 뭐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에서 인증 제도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사실 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칫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국내에서만 만족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조금 너무 중소기업으로서만 안주를 하시는 건 아닌지 대기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향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만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 간의 WTO 협력 체제가 더욱 확대되는 앞으로의 추세가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국내 기술 기업들도 하루빨리 국제 수준의 제품 인증 제도에 대응해서 국제적인 인증 실적을 축적하고
품질 관리 체계 개선을 해서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길만이 우리가 국내 시장 진입과 국제 시장에서 심화되는 경쟁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철도 차량의 경우에 국내 시장을 보면 KTX가 프랑스에서 46편성이 들어왔고 예. KTX 산천이 24편성이 들어와가지고 모두 지금 70편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조그맣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이 10년 동안의 구매 물량으로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약 7편성씩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한 동력차로 보면은 한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철도 차량은 이 1년에 부품이 한 10개 정도나든지 한 뭐 100, 많아도 100개 미만 이 정도로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기업이 이렇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취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외국을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부품은 이와 같이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진출을 해야만이 타산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한 철도 차량은 시스템이 아주 크고 이 생명 주기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길고 성능 시험 기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운영기관에서도 철도 차량 구입 계획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좀 계획을 세워서 공시를 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좀 그 계획을 맞추고 또 모자란 부분은 외국에서 활발히 수주 활동을 좀 해서 그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산 계획을 네. 세우는데 그렇게 보고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도 용품 형식 승인 때문에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가지를 갖다가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 제품에 대해서 시험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특혜를 주어버리면 또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용품은 이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 승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의 의견을 참 귀 기울여서 이 산학연 관이 서로 협조해서 예. 좋은 제도로 정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이라든가 만약에 뭐 가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성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철도 신호용 지상 신호용 계전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국내에서 소비되는 계전기는 약 3만 개 정도. 근데 중국에서의 그 한 개 업체에서 연간 만들어내는 계전기가 50만 개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하는 쪽하고 뭐 시장 규모로 봤을 적에 가격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생필품 쪽에서 보면 과거에 보면 이 조화라든가 뭐 나무젓가락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는 뭐 다 도산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로텐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진출을 할 적에는 그쪽에서 국산화 비율, 의무 비율을 갖다 60% 이상, 70%까지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면 기술 다 뺏기기 때문에 못 들어가 버리는, 안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에 안주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너무나 시장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국 업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호업체는 뭐 역시 뭐 좀 후발이지만 해외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뭐 150km 이하의 이 간선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일례로 이제 뭐 LS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대만 시장을 갖다가 작년에 처음 수주를 해서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100년 동안 신호시장을 사실 독점을 했어요. ATP를 빼놓고는 일본의 업체들이 100년 동안 지배를 해왔던 그 시장인데 채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저희가 했던 역은 이 타이퉁역이라고 해갖고 대만에서 세 번째 큰 역입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국산화를 해가지고 현지가 설치하니까 아주 대만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일본 업체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인데 국내 업체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갖고 해외로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텃밭을 갖다가 저가 공세에 의해 가지고 손쉽게 내주는 그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양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철도안전법에서는 지금 현재 형식 인증에 대해서 외국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기업과 다르게 뭐 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과 똑같이 형식 승인 대상 용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그 협정에 의한 상호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국제 기준에 의한 그 상호 인증도 국내에서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 기업이 이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뭐 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작다 그러면 외국을 우리나라가 원래 수출 기업 아닙니까? 기술력 가지고 자꾸 수출을 하는 그런 고가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외국으로 좀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방법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지 못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이제 뭐 물론 뭐 국내 마음속에 국내 보호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잣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철도 안전 인증 획득에 따라서 획득에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경쟁 해외 입찰이라는 그런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해외 입찰 시에 이제 가장 경쟁력을 이제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발주 관행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 스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야만이 또 우리 철도 산업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해외 나갔을 때에 우리 경쟁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제낄 수 있으며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물론 요즘 뭐 정부가 항상 하고 있는 뭐 대중소 간의 상생, 뭐 동반 진출 이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철도 산업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증기관에 계시는 김영선 이사님이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얘기 고맙겠습니다. 인증 업무를 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이제 하는 과정을 몇 번 지켜봤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 괄목할 만하게 진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그것을 사업적 이익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데 많은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신호업계가 해외에 나갈 때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은 알스톰이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 정보, 인맥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욕심에 진출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끼리만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예. 국내 업체끼리만 싸워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국내 업체끼리 이제 서로 손해만 보고 시장을 오히려 뺏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대기업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철도 분야에서만은 대기업도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에 지금 철도 붐이라고 할 만큼 사업이 많이 있고요. 시도공단 쪽에서도 아마 해외 진출하신다고 관심 갖고 많이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도 지금 진출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 나라가. 근데 제가 보니까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 왜 고생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시장에서는요. 단지 물건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해 봤다. 철도공사 납품해 봤다. 뭐 이 정도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시스템을 구매하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준비될 것이 보이는 이 물건 여기 우리나라의 실적이 아니고요. 예. 보이지 않는 콘텐츠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는 실력, 논리죠, 논리. 그리고 국제 규격이나 국제 프랙티스로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현장에서는요, 그 절차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건을 설계하다가 발주자가 회의를 하니까 아니 저기 우리가 발행했던 이 요구 조건 문서가 있는데 여러분은 왜 이것을 맞추지 않고 문서를 안 내느냐 반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답을 못해요 거의. 네. 이건 뭐 국내 최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체까지. 유감스럽게 현지 사무소에서 그러한 요구를 받고 우왕좌왕하면서 1년 보내면서 지체상 물고요. 이거 현재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예. 엊그제 전화가 왔던데 조그만 물건 하나 예를 들어 모토로라의 무전기를 공급하는데 무전기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그런 거 인증받습니까? 라고 우리 기업에 계신 분이 이제 그쪽에 항의를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발주사항이 있어요. 인증 받으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마치 그 전쟁 가는 사람들이 지도 없이 가는 거죠, 이건 거의. 예, 이런 게 현실이라서 참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이제 이러한 인식들이 개선이 돼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곤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러한 그쪽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필요한 것이 이제 경험과 인력인데 여기 오시아나 우리 철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협회의 그 설립 목적이 해외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좀 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뭐 교육이나 정보 제공에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기관 입장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철도 기술과 그 시장 현황은 주로 외국의 그 지멘스나 탈렌스 같은 그 경쟁사와 비교할 때 그 특정 부품이나 그 기술은 뭐 상당 수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인 열차 제어 시스템과 노선 건설에 수반되는 각종 통합 기술은 뭐 이에 상당히 못 미쳐서 상당 부분 외국 기업과 그 컨소시엄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 소모적인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철도 관련 기업들이 그 열차 운행 종합 기술과 그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될 때까지는 뭐
무역공사처럼 코트라 같은 네.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그 국내 기업들이 그 국가 R&D 등을 통해서 그 개발된 부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국내 시장이 그 굉장히 열악합니다. 구매력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만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끼리 그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도 분야는 그 타 분야와 달리 그 특정 운영 기간이 그 국내에서는 최대 수요처입니다. 예. 또한 그 다양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맞는 그 연구개발과 인증이 그 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최대 수요자인 운영기관과 그 전문기업, 연구원, 그 인증기관이 그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그 R&D 기반과 그 제도적인 규정을 좀 마련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또나 모든 기업들도 새로운 신규 시스템 개발에만 이제 신규 노선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시장은 뭐 협소하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넓다 생각되는 게 이제 전부 개부수를 해야 됩니다. 전면 개량을. 맞습니다. 예, 예. 이 시장이 서울에만 해도 지금 개부서해야 될 대상 8개 노선입니다. 뭐 거리로 따지면 한 300km 이상 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국내 기업이나 뭐 정부,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기관에서 이제 개보수를 하고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에도 작년부터 국가 R&D 그 진흥원 예, 예. 부분에서 이 개량 기술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의 한 분야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그 수요를 어떤 식으로 기술력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관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뭐 단품 단위, 뭐 연동장치 단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토탈 솔루션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5년 안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5년 안에 그 전면 개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거의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외국 업체에다 시장을 내줬고, 그렇게 들어왔죠. 예, 이제는 조금 기술력이 돼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니까 안타까운데 뭐 신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서울 메트로의 1, 2호선은 일본 경제 차관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 일본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종합상사를 매개체로 해서 신호업체가 계약을 안 했어요. 예. 미쓰비시가 대한민국하고 계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일본에 있는 메이저 신호 3개사가 나눠먹기로 했습니다. 예, 규모가 제일 작은 대동신호는 차량 기지를 맡고 그 다음에 일본 신호는 본선을 맡고 교사는 CTC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볼트너트까지 다 갖고 와서 예, 몽땅 다 가져간 게 서울의 1, 2호선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3호선부터 시작해갖고 8호선까지는 전부 다 미국 업체가 다 수주를 했습니다. 6호선만 GRS에서 했지 3, 4, 5, 7, 8호선은 전부 다 유니언 스위치가 있는데 이 당시 주로 그 경쟁은 GRS하고 유니언 스위치 똑같은 미국 업체, 지금은 유니언 스위치가 안 살도록 이태리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업체였어요. 이 두 개 업체가 이 나눠먹기를 하는데 낙찰률이 전부 다 95% 이상이었습니다. 형식상 입찰이었지 저희가 7, 8호선을 GRS하고 들어가고 뭐 다른 업체는 유니언 스위치하고 들어가는데 개차를 딱 해보니까 GRS들은 100%를 넘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예, 유니언 스위치는 뭐 97, 8%의 낙찰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은 정말 이놈들 몽땅 다, 예, 다 가져간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기술력이 올라와서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그 제3국으로 좀 수출을 하는 예, 입찰을 들어가는데 현실이 정말 암담한 부분들입니다. 그 입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남아 쪽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으로 입찰을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차관을 줘가지고 하는 과거에 우리나라 지하철 1, 2호선과 같은 부분들인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차관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국내 업체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내 업체 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뭐 속대가 피하는 단합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철도 협회라든가 이런 이 단체를 통해서 잘 접근을 해간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 6개 업체가 들어가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열악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방글라데시를 동시에 36기업을 같이 LS하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상당히 알지 못하고 아까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수주니까 이거저거 안 보고 내가 얼마 써야지 이 A사보다 B사보다 낮게 들어가서 수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참 수출한다라고 하지만 그 데미지도 상당히 크고 잘못하면 어렵게 수출하면서 제품이 부실해지면 국가에 대한 신인도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말이죠. 반대로 우리 돈 꽂은 부분들인데 그거 뭐 걔네 돈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참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합으로도 이제 단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이 솔로몬의 지혜를 좀 짜서 모처럼 얻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역할을 갖다가 뭐 정부 기관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뭐 각종 협회나 뭐 조합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좀 모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가 좋은 사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프렌트 쪽에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해외 진출할 때 과당 경쟁을 해서 낙찰들이 너무 작아서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난 적자 때문에 작년에 그 많은 그 언론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주식값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 전략을 바꿔서 국내 프린트사들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한 100억 달러짜리 따 떨어오는데 보니까 뭐 대림, 삼성, SK 등등이 공정거래 잘랐더라고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러한 전략을 좀 우리가 참조해서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막연히 해보는데요. 그 지금 카타르 같은데 지금 철도 프로젝트가 많은데 거기 들어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 공구에 3개, 4개씩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따봐야 이게 나중에 이게 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사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조해서 뭔가 이게 최석위원님 계시지만 아무래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긴 어려우면 좀 정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좀 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라는 새로운 또 그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우리 그 업계 간에 한번 공동체 의견을 한번 모은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전략하시는 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한 것 같이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좋은 말씀을 나왔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그런 인증기관 설립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인증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도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수수료 또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 설립, 그래서 정부가 이를 대표하는 주체기관 설립 방향과 인증기업 증가로 인한 어떤 수수료 등 부작용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최석 의원님께서 성적서 등 이것을 뭐 상호 인정을 위한 상호 인정 협정 이런 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용품 형식 승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술 기준 준수 확인자와 부품 제작 기술자는 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안전과 성능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품질과 인증기관의 이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술 기준은 이 철도 차량 제작뿐만 아니라 운행 시에 유지 보수할 때도 기술 기준을 지켜가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전과 성능이 보장되는데 마치 지금은 이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작할 때만 이렇게 형식 인증하고 중간에 검사하는 것만 하는데 그거는 제작사를
대한 것만 검사를 하지 운영기관에 대한 검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관에서도 기준을 지켜서 성능과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 인증 장비의 확보, 인증 결과의 중립적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 인증 장비는 대형이고 고가이므로 중복해서 보유하기가 어려우므로 시험 기관과 기술 및 자료 검토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 주최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에 결정하리라 지금 믿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와 위상을 갖는 이 철도 인증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조속히 국가적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실현이 빨리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저희가 그 유로발리스를 갖다가 인증받기 위해서 그 벨기에에 가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유로발리스를 인증해주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하고 벨기에 2개 기관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받았던 그 벨기에 기관은 EU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준정부 기관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좀 받았는데요. 벨기에까지 날아가가지고 이걸 갖다 중소기업이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기간을 들여가지고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언어적인 장벽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다가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도 국내 어떤 그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또 거쳐야 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받은 것은 유로발리스지만 이외에도 저희도 지금 몇 개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은 그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정말 많이 가끔 가슴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본의 예를 든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이 상당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를 안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부분들은 자기네 자체의 일본의 총합연구소에서의 어떤 인증으로 가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본도 역시 자국 시장의 한계성을 느끼고 해외로 진출하는데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ERTMS, ETCS 이런 부분이 유럽 표준 규격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표준 규격화로 돼버리고 실포 인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자기네 나름대로의 안전 규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포가 없으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본도 서둘러 가지고 유럽에 가 가지고 이런 TSI 인증이라든가 실포 인증을 받는데 일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거리의 문제라든가 언어의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상당히 또 이 일본 사람들도 영어의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장벽을 느끼고 그래서 일본의 신호업체의 대표들이 일본 정부 기관에 아주 간곡하게 청원을 내고 이런 인증을 갖다가 일본 자국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설립을 해 주십시오라고 수년간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NTSEL이라고 하는 일본 자체 내 인증기관을 갖다가 설립을 했고 저도 참고로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일본의 이번 김포경정철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들이 일본에서 들어가는데 그 인증서가 유럽에서 받은 인증서가 아니라 일본 자국에 있는 인증기관에서 받은 실포 인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철도기술연구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에서도 좀 발벗고 나서서 청원을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이고
번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인증기관을 갖다가 국내에 설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업체에서는 이 사항에 정말 기뻐할 일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한국에 설립이 돼서 국내 업체들이 한국 자국 내의 기관을 통해 갖고 이런 안전 기준을 갖다가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호환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정말 날개를 갖다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은 우리 최준용 소기장님께서 꼭 좀 이루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자 사장님께서 아주 작심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인증 부분은 이제 저도 이 분야에 있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 인증기관을 설립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인증기관이 가져야 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EN 45011이라고 하는 규격에 보면은 그 독립된 제3자로서 시험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하려면 그 내부 업무 절차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독립성에 대한 또 윤리성 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아 합격되면 이제 EN 45011에 따라서 인증기관으로서 이러이러한 규격에 대한 인증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는데 이제 대부분 국제적인 인증기관들은 다 당연히 이제 그런 절차를 다 준수했고 매년 심사를 받아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일본 교통환경연구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국가적인 상당히 의도된 전략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증을 기관을 정했다고 해서 인정을 한 건데 그 인정한 기관이 이제 일본 인정원이거든요. 우리 같은 우리나라 인정원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정원이 하는 역할은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시험을 하는 기관이죠. 코라스. 그 기관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규격은 유럽에서는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인증서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일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둘째 저 인증기관이 그 예전에 우리 경전철 국산할 때 표준 국산할 때 그 경전철에 대한 기술 평가라는 이름으로 한번 컨설팅하면서 국내에 참여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제 인증을 주겠다고 인증 기관이 됐고, 또 자격에 보시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국제 교육이 있는데 제한된 규격에 대해서만 현재 인증할 자격을 스스로, 아마 또 일본에서도 그 인력이라든지 경험이 없어서 차마 다는 아직 준비를 못해서 못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철도연구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정부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없어요, 제가 철도연구원에. 네. 그래서 많은 분이 간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부 연구과제로 어떻게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는데 아직 크게 진도가 못 나오고 있는데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단지 국내용이 아니고 좀 더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독립성이 일단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증기관도 아시겠지만 ISO 인증기관이 230개입니다. 그 중에 제대로 인증하는 10군데밖에 안 돼요. 주로 해외, 한국 인증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품질재단이라든지 또는 생산성본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칫하다가 인증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개방해주면 안 되고 그것도 폐쇄해 놓으면은 또 어떤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독자성이 오히려 발휘되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직원들이 윤리적인 의식이 부족해서 인증 자체의 효용이 떨어져 버리는 부작용,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일단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설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2004년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장관님 결재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내각이 바뀌고 하면서 없어졌는데, 그런 국제적인 인증기관들의 요건과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종사할 분들의 자격, 전문성과 윤리성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둘 다입니다. 윤리성은 당연히 모두 걱정하실 거고요. 전문성은요,
이 철도라는 것은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만 들어가 가지고 안전에 대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이 기술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서 이 업체분들과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런데 어설프게 그냥 절차나 규격에 명시된 내용만 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인증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문제 생기냐면은 정부기관들은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 잘 아시겠지만 연구원들 분들의 보수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위촉이십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단순한 시험은 다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인증은 지금 그런 단순한 시험 인증이 아니고 굉장히 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국내에도 거의. 그래서 인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장기적으로 잘 준비해서 인증관을 만들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동남아국가도 협정을 맺든지 해서 공동으로 상호 인정하자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먹힌다 이거죠. 예, 유럽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유럽은 갈 수 없는 게 자기들 그 업체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신흥시장, 동남아 주로 이런 데서 적어도 우리의 지분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증기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이잖아요. 예, 매뉴얼은 어떻게 이제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한번 귀 담아 들을 내용 같습니다. 우리 서기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정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번 개정 안전법에서는 저희들이 인증센터를 건립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현재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내부 뭐 검토도 하고 또 공청회 해서 각계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은 아마 금년 중에 아마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철도 인증에 관련된 자담회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 인증에는 한국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관련돼서 말씀을 편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는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력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의가 없는 것으로 다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철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증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의 해안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자담에 참석해 주신 정부와 학계, 업계의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